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차갑고도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모두 일찍 문을 걸어 잠그고 화로 곁으로 모여들곤 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짜기에는 오직 나무를 베어다 장터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젊은 나무꾼이 작고 허름한 초가집을 짓고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씨가 아주 따뜻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유난히도 바람이 매섭게 불고 눈보라가 치던 어느 추운 겨울밤, 나무꾼은 산에서 땔감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이 푹푹 빠지는 깊은 눈구덩이 속에서 무언가 작고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쌓인 눈을 조심스럽게 헤쳐보니 그곳에는 얇고 다 해진 소복만 입은 채로 쓰러져 있는 가엾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아주 미약했습니다. 나무꾼은 너무 놀라 지게를 땅에 내팽개치고는 아이고, 이런 추운 날씨에 어찌 이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단 말인가. 이대로 두면 필시 얼어 죽고 말겠구나 하고 소리치며 자신의 두꺼운 속옷을 재빨리 벗어 여인의 꽁꽁 언 몸을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여인을 번쩍 업고는 살을 에이는 듯한 것엔 눈보라를 뚫고 자신의 작고 누추한 초가집을 향해 죽으림을 다해 눈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무꾼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넣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방구들에는 금세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는 정성껏 끓인 따뜻한 미음과 물을 여인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나무꾼은 여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은 채 밤새도록 그녀의 차가운 손과 발을 주물러 주면서 제발 눈을 뜨고 무사히 살아나기를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심하게 흔들며 지나갔지만 작은 초가집 안은 나무꾼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훈훈한 온기로 가득 채워져 여인의 몸을 아주 천천히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동이틀 무렵이 되어서야 마침내 여인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고 천천히 눈을 떴는데, 낯선 천장과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착한 나무꾼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며 두려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무꾼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안심하십시오. 당신이 눈보라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곳으로 모시고 왔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시지요 라고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자신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은인께서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이 은혜를 평생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바닥에 엎드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여인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기구하고도 슬픈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원래 부유한 가문으로 시집을 갔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모진 시댁 식구들에게 모진 구박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왔다고 눈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가 가진 모든 재산과 권리를 빼앗기 위해 매서운 겨울밤에 얇은 옷 하나만 입힌 채로 그녀를 깊은 산속 눈밭에 잔인하게 내다버렸고, 그렇게 그녀는 얼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그녀의 너무나도 가엾은 사연을 듣고는 분노와 슬픔에 잠겨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지난 일은 모두 잊으시고 이 누추한 곳에서라도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고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의 깊은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마침내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한 작은 혼례를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살림살이였지만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따뜻한 밥을 지었으며, 나무꾼 남편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오며 서로를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동네 우물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금슬 좋은 모습을 보며
참으로 천생연분이 따로 없구려. 비록 집은 허름해도 저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대궐 부럽지 않네. 라며 진심으로 축하하고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초가집 앞마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툇마루 한 구석에는 아내가 정성껏 널어놓은 시래기가 바람에 기분 좋게 흔들리며 마르고 있었으며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솔솔 풍겨나와 평화로운 일상 안이 짐작하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부부는 따뜻한 화로 앞에 마주 앉아 군고구마를 호호 불어 나누어 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었고 가끔은 남편이 산에서 본 예쁜 산새 이야기를 해주면 아내는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이 작은 초가집은 세상 그 어떤 크고 화려한 기와집보다도 더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였으며 부부는 이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깨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밤하늘의 밝은 달님에게 두 손 모아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춥고 긴 겨울이 서서히 지나가고 얼었던 땅이 녹으며 봄이 다가오기 시작하자 남편의 깊은 주름살 사이로는 조금씩 앞으로 닥쳐올 끼니에 대한 커다란 걱정과 근심이 짙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면 땔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장터에 나무를 내다 팔아도 쌀 한 줌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 뻔했기에 그는 아내를 굶기지 않고 어떻게든 보살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밤잠을 설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서 저 멀리 푸릇푸릇해지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봄보리 고개를 어찌 넘겨야 우리 착하고 고운 아내에게 따뜻한 흰쌀밥 한 그릇이라도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하고 혼잣말로 작게 중얼거리며 굳은 결심을 하곤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런 수심 가득한 표정을 단번에 눈치채고는 조용히 다가와 거칠고 투박해진 남편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서방님, 비록 우리가 지금은 초금목피로 끼니를 때운다 하더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굳건한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험난한 시련이나 가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으니 너무 깊은 걱정은 하지 마셔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깊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꽁꽁 얼어붙었던 남편의 무거운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었고 그는 아내의 고운 손을 꽉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금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겠노라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나무꾼은 지게를 짊어지고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은 산봉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는데 굵고 단단한 좋은 땔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구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배불리 먹이겠다는 굳은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이 흘러내리고 거친 나뭇가지에 베어 손등에는 붉은 생채기가 여러 군데 났지만 아내의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떠올리면 그깟 아픔이나 고단함은 흔적도 없이 금세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가득 땔감을 해온 남편이 마당에 지게를 내려놓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자 아내는 불이 나게 부엌에서 시원하고 맑은 냉수를 한 사발 떠와서 남편의 입에 조심스럽게 대어주며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잡곡이 섞인 까끌까끌한 밥 한 그릇과 묽은 산나물국 하나가 전부인 아주 소박하고 초라한 상차림이 올랐지만 부부는 서로에게 더 많은 밥을 덜어주려고 옥신각신하며 아주 즐겁고 정다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나무꾼은 여보, 당신이 차려주는 밥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훨씬 더 맛이 좋으니 밥 한 그릇만 먹어도 기운이 번쩍번쩍 납니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고 아내는 남편의 재치 있는 농담에 소리내어 호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은은하게 비쳐드는 작은 방 안에는 두 사람의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으며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조차 이 부부의 크고 깊은 사랑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인심, 좋은 박물장수 할머니나 농사를 짓는 김서방도 나무꾼 부부의 금슬이 좋다는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기에 가끔 길을 지나다가 고구마나 옥수수 몇 알을 슬쩍 초가집 살인문 너머로 건네주며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김서방은 담 너머로 고개를 쑥 내밀며 이복의 나무꾼 총각, 올 봄에는 내 밭에 와서 일손 좀 거들어주면 내 넉넉히 곡식을 챙겨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시게나 라며 든든하고 위안이 되는 따뜻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나무꾼은 이웃들의 그런 작지만 따뜻한 정과 깊은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져 허리를 깊이 숙여 고마움을 표했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이 크고 고마운 은혜를 마을 사람들에게 갚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어느 한가한 오후 아내는 대청마루에 다소곳이 앉아 구멍이 크게 뚫린 남편의 낡은 바지를 한 땀 한 땀 아주 정성스럽게 기우며 남편이 조금이라도 덜 춥게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두꺼운 천을 덧대어 꿰매고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중 그녀는 우연히 자신이 겨울밤 눈보라 속에서 죽어갈 때 입고 있었던 낡고 너덜너덜한 소복 한 벌이 방구석 깊숙한 곳에 고이 접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가 그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옷은 끔찍했던 과거의 고통스럽고 슬픈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착하고 다정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해준 운명적이고 소중한 끈이기도 했기에 아내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소복을 가만히 쓰다듬고 또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아내는 아픈 기억이 묻어있는 이 낡은 옷을 아궁이 불에 던져 완전히 태워버림으로써 과거에 잔인했던 시댁, 식구들과의 모진 악연을 이제 영원히 끊어내고 남편과의 새로운 삶에만 집중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궁이 앞에서 성냥을 켜려던 찰나 그녀의 손끝에 소복의 안쪽 깊숙이 비밀스럽게 바느질된 작고 단단한 주머니 같은 것이 묘하게 만져졌고 그녀는 호기심과 의아함에 가득 차서 불을 켜는 것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옷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옷깃에 보이지 않는 안감 속에 겹겹이 천을 덧대어 정교하게 꿰매어 놓은 그 수상한 부분을 발견한 그녀는 심장이 쿵쾅쿵쾅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가져와 안감의 실밥을 아주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감을 조금씩 뜯어내자 그 속에서 아주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여러 번 작게 접힌 채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절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숨겨놓은 듯 보였습니다. 아내는 숨을 죽이고 떨리는 두 손으로 그 낡은 종이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펼쳐보았고 종이에 빼곡하게 적혀있는 먹물 글씨와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 자국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놀라 그만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전 남편이 살아생전에 그녀만을 위해 몰래 남겨두었던 엄청난 규모의 숨겨진 땅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오직 그녀에게만 양도한다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고 분명하게 적힌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문건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자신을 산속 눈구덩이에 내다 버렸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 막대한 재산을 빼앗고 그녀가 이종희의 존재를 영원히 모르게 하려던 끔찍하고 더러운 탐욕 때문이었음을 그녀는 비로소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멍하니 앉아 종이를 꽉 쥐고 있던 그녀의 눈에서는 지난날 겪었던 억울하고 비참했던 서러움의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고 동시에 자신을 살려준 착한 나무꾼, 남편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이 가슴 벅차게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저의 억울함을 굽어 살피시어 이런 큰 보상을 내려주신 것이 분명하니 이 귀한 재산으로 우리 착한 서방님이 더 이상 산에서 고생하지 않고 평생토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며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온종일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 다르게 집안이 쥐죽은 듯 고요하고 부엌에 불길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지게를 마당 한가운데에 다급하게 팽개치고는 여보, 어디 아픈 게요? 무슨 일이 생긴 겐가?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허둥지둥 방문을 왈칵 열어젖히고
방 안으로 헐레벌떡 뛰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내가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낡은 소복과 그 위에서 희미한 빛을 내는 듯한 누런 종이 한 장이 아주 소중하게 놓여 있어서 남편을 몹시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향해 아주 따뜻하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누런 종이를 두 손으로 정성껏 받쳐들고 남편의 크고 거친 손 위에 살포시 올려놓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서방님, 하늘이 우리 두 사람의 진실하고 착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제 그만 고생하라고 이런 큰 선물을 몰래 숨겨두셨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지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에 자초지종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막눈이었던 남편은 종이에 적힌 글씨를 도저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붉은 도장이 여러 개 찍힌 그 문서가 예사로운 물건이 아님을 직감하고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아내의 입술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다음 말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 종이가 의미하는 막대한 재산과 비옥한 토지에 대해 낱낱이 들려주었고, 이 문서 한 장이면 조선에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부드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듣고도 도무지 현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아서 마치 깊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처럼 이게 정녕 꿈이 아니란 말이오. 우리가 하루아침에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흰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단 말이오. 라며 연신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랫동안 믿을 수 없다는 남편의 감탄사와 아내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벅찬 가슴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새워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남편은 아내가 정성스럽게 무명천에 싸준 문서를 가슴에 단단히 안고 아랫마을에 사는 학식 높은 선비 어르신을 뵙기 위해 단숨에 산길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선비 어르신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문서의 내용을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피시더니 이내 무릎을 탁 치며 이복의 나무꾼, 이것은 관하에 기록된 정식 문서가 확실하며 자네 부인은 이제 조선 최고의 큰 부자가 되었네. 라고 호탕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무꾼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아내었고, 이제 아내가 가난한 초가집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관아의 포졸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가마 한 대가 좁은 산골짜기 흙길을 힘겹게 올라와 허름한 초가집 마당 앞에 멈추어 섰고, 이 진풍경을 구경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관리는 나무꾼 부부에게 깍듯이 예를 갖추고는 문서에 적힌 엄청난 재산과 큰 기와집을 정식으로 인계해주겠노라 말했고,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축복을 받으며 정든 초가집을 떠나 새로운 대궐 같은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산골짜기를 떠나면서도 낡고 허름했던 그 작은 초가집을 뒤돌아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자신들의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견뎌내게 해준 그 소중한 집을 절대 헐지 않고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굳게 약속하며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새로 이사한 저택은 으리으리한 소슬대문에 수십 칸이 넘는 넓고 화려한 방들을 갖춘 그야말로 한양의 어느 정승댁 부럽지 않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훌륭한 대저택이어서 보는 이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수백 년 된 아름다운 소나무가 당당하게 서 있었고, 비단잉어가 헤엄치는 크고 넓은 연못까지 갖추어져 있었으며, 수많은 하인들이 마당을 분주하게 오가며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정성껏 보살피기 위해 대기하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나무꾼 남편은 넓고 푹신한 비단 이불 속에서도 습관처럼 일찍 깨어나 무거운 지게를 찾으며 안절부절 못했고, 아내 역시 가마솥 대신 작고 예쁜 녹그릇에 차려진 산해진미 밥상을 받으면서도 가난했던 시절의 조촐한 밥상을 문득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두 사람의 착하고 따뜻한 본성이나 서로를 위하는 애틋한 마음이 변하는 일은 결코 없었으며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넘치는 재물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창고의 곡식을 과감하게 풀어서 끼니를 굶는 불쌍한 마을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었으며 병이 들어 알아누운 이웃들에게는 한의원을 불러 값비싼 약을 지어 무료로 나누어 주며 그들의 따뜻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자거리에 모여 그 나무꾼 부부는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로운 천사가 틀림없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저토록 겸손하고 마음이 고울 수는 없는 법이오라며 입을 모아 두 사람의 끝없는 선행과 따뜻한 성품을 칭송하고 또 칭송했습니다. 그렇게 새롭고 넓은 기와집에서 따뜻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며 모든 것이 순조롭고 행복하게만 흘러갈 줄 알았건만 세상에 나쁜 소문이라는 것은 바람을 타고 아주 빠르고 멀리 퍼져나가는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 찢어지게 가난했던 무일푼 나무꾼이 눈보라 속에서 주워온 여인의 종이 한 장 덕분에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최고 부자가 되었다는 그 기막히고 놀라운 이야기는 산과 강을 넘어 수백 기바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부부는 이 갑작스러운 큰 변화 속에서도 매일 밤 손을 꽉 마주잡고 오직 자신들의 굳건한 마음과 소박한 행복을 영원히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멀리서 몰려오는 어두운 먹구름의 불길한 기운을 아직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안방에서 밝게 타오르는 촛불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내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작게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넓고 따뜻한 두 팔로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이 평화로운 집을 목숨 바쳐 지키겠노라 맹세했습니다. 남편은 여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시기심을 보내더라도 내가 당신과 이 소중한 집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낼 터이니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편안히 주무시오 라고 속삭이며 아내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고요하고 아늑한 밤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따뜻한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비록 그들 앞에 커다란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 밤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평온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수백 리바까지 퍼져나간 나무꾼 부부의 엄청난 벼락부자 소문은 결국 아내를 눈보라 속에 잔인하게 내다버렸던 전 남편의 악독한 시댁 식구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처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탐욕스러운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고 치부했지만 장터에 나갔던 하인들이 관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문서 이야기와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기와집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전하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눈밭에 버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숨겨진 막대한 재산을 몽땅 차지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배가 아파서 밤잠을 설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엄청난 재산을 빼앗아오고 싶은 탐욕에 사로잡혀 방구석에 모여 앉아 밤새도록 더럽고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번뜩이며 그 천것이 감히 우리 가문의 귀한 재산을 독차지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문서는 당연히 우리 집안의 소유인이 당장 찾아와야 한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동생 역시 흉악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 여편네가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며 가족의 정을 앞세워 그 귀한 문서를 다시 빼앗아오면 그만이지요. 라고 맞장구를 치며 사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악독한 시댁. 식구들은 비단옷을 챙겨 입고 수많은 하인들을 대동한 채로 나무꾼 부부가 살고 있는 마을을 향해 요란하고 거만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그들은 가마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순진에 빠진 나무꾼을 속이고 며느리를 협박하여 재산을 통째로 가로챌 수 있을지 궁리하며 쉴 새 없이 탐욕스러운 주파나를 튕겼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려 마침내 나무꾼 부부가 머무는 으리으리하고 거대한 소슬대문 앞에 도착한 그들은 떡 벌어지는
집안의 엄청난 규모와 화려함에 압도되어 잠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부러움과 질투에 몸을 떨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는 곧바로 교활하고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싹 바꾸고는 대문 밖에서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세상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거짓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고 내 며느리야, 그 모진 눈보라 속에서 너를 잃어버리고 이 늙은 어미가 피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너를 찾아 헤매었는데 이렇게 살아있어 주었구나 라며 온갖 가짜 눈물을 쥐어짜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동네가 떠나가라 울부짖는 소리에 놀란 대문지기 하인들이 밖으로 나와 이 낯선 사람들의 행동을 제지하려 했지만 시동생들은 하인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감히 네 앞을 막느냐, 우리는 이 집 안주인의 진짜 시댁 식구들이다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바깥의 요란한 소란과 통곡 소리는 곧장 넓은 저택 안채에서 평화롭게 차를 마시고 있던 나무꾼 부부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려왔고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마당으로 나오려던 찰나 문 밖에서 들려오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끔찍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를 알아차린 아내는 순식간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심하게 파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끔찍했던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상태를 보고는 바깥에 온 자들이 누구인지 단번에 직감하며 굵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차가워진 두 손을 굳게 마주 잡으며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의 남편으로서 이 집의 기둥으로서 저 뻔뻔한 자들로부터 당신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곧장 하인들에게 지시하여 대문을 활짝 열게 한 뒤 마당 한가운데에 당당하고 늠름한 자세로 버티고 서서 마침내 밀려 들어오는 불청객들을 향해 매섭고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보았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득달같이 앞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온 시댁 식구들은 마당에 서 있는 낯선 나무꾼과 툇마루에 겁에 질려 앉아있는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교활한 미소를 입가에 슬쩍 지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있는 아내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진심으로 반가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달려가 그녀의 손을 억지로 부여잡고 또다시 가증스러운 가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불쌍한 아가야. 그날 밤 산속에서 길을 잃고 너를 놓친 후로 우리 가족이 널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산을 뒤졌는지 모른단다. 이렇게 살아있으니 천지신명께 감사할 따름이구나라며 그녀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내는 그 위선적이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남편의 등 뒤로 숨어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나무꾼이 앞으로 썩 나서며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당장 그 더러운 손을 떼시오. 엄동설 안에 이 가엾은 사람을 호적삼 하나만 입혀 눈구덩이에 버리고 간 악마 같은 자들이 이제 와서 무슨 거짓말을 짓거리는 게요. 라며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남편의 기세에 잠시 흠칫 놀란 시댁 식구들이었지만 이내 시동생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앞으로 나서더니 내 놈이 무식한 나무꾼 주제에 운 좋게 이 귀한 집안의 재산을 차지하고 우리 형수님을 꼬드긴 모양인데 당장 그 문서와 집을 원래 주인인 우리에게 내놓아라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동생의 뻔뻔하고 기가 막힌 요구에 남편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속으로는 이 탐욕스러운 자들이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비했습니다. 남편은 이 문서는 하늘이 이 사람의 억울함을 알고 내리신 것이며 관아에서도 정식으로 인정한 것이니 당신들 같은 악당들에게 내어줄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썩 나가시오. 라고 단호하고 엄격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땅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워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내 아들이 남긴 재산을 훔쳐간 도둑놈들이 뻔뻔하게 주인 행세를 한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도둑놈들이 억지를 부립니다. 라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난동은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거칠어지고 험악해져서 그들은 마당에 있는 비싼 항아리를 발로 걷어차서 깨뜨리고 애꿎은 하인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이 소란을 피워서라도 나무꾼 부부의 길을 꺾고 겁을 주어 문서를 빼앗아 가려는 아주 악랄하고 비열한 속셈이었으며 그들의 고함 소리와 깨지는 항아리 소리로 평화롭던 저택은 순식간에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방 안으로 피신한 아내는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이 전부 자신의 과거 탓인 것만 같아 깊은 자책감에 빠져 소리 죽여 오열했. 남편은 굳은 얼굴로 마당을 지키며 포졸들을 부를 하인을 급히 관하로 띄워보냈습니다.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연신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와 요란한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밭에서 일하던 마을 사람들과 길을 가던 상인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씩 대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꾼 부부를 시기하던 몇몇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부부가 베풀어준 따뜻한 은혜와 고운 심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시댁 식구들의 터무니없는 행패를 보며 혀를 끌ጭ끌ጭ 차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저 사람들이 눈보라 속에 며느리를 버렸다는 그 천하의 몹쓸 악당들이구먼. 어디서 감히 염치도 없이 남의 집 마당에서 저리 행패를 부린단 말인가 하는 원성 높은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따가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악독한 시대. 식구들은 오히려 기고만장해져서 더 큰 소리로 나무꾼 부부를 욕하며 억지를 부렸고 자신들이 억울한 피해자인 양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담장 밖을 향해 소리치며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저 근본도 없는 나무꾼 놈이 우리 불쌍한 며느리를 홀려서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문서를 훔쳐 저리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 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 발악했습니다. 일부 진실을 모르는 구경꾼들은 그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수군대기 시작했고 나무꾼 남편은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꾹 참고 그들의 추악한 연극을 차갑게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웅성거리던 군중들 사이가 양옆으로 홍해처럼 쫙 갈라지며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머리가 하얗게 센 촌장 어르신이 굵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위엄 있는 걸음으로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흙먼지가 날리고 깨진 독들이 널브러진 아수라장이 된 마당을 한번 쓱 둘러보시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는 나무꾼과 방 안에서 겁에 질려오는 아내를 향해 아주 깊고 자애로운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이내 어르신의 날카로운 눈빛은 땅바닥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향해 꽂혔고 그 위엄있고 차가운 눈빛에 기세등등하던 악당들도 왠지 모를 오싹함과 압박감을 느끼며 잠시 소란을 멈추고 주춤거렸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시고는 묵직하고도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대낮부터 남의 귀한 집 마당에 들어와서 어찌 이리도 예의 없이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단 말인가 라며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아이고 어르신, 저놈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를 납치하고 귀한 재산 문서를 훔쳐 달아나서 이리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저 도둑놈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꿰뚫어 보시는 지혜로운 촌장 어르신은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상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악당들의 변명을 무시하고 묵묵히 서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는 착한 나무꾼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의 단단한 어깨를 토닥이시며 마을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자네, 밖에서 부는 매서운 바람이 아무리 거세고 요란하게 창문과 문풍지를 흔들어대도
아궁이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씨만 굳건하게 살아있다면 그 집안은 절대 얼어붙지 않는 법이니 명심하게나. 이 한마디는 나무꾼의 억울함과 혼란스러움을 단번에 씻어주는 아주 깊고 철학적인 조언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어르신의 그 깊은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어르신의 귀한 가르침을 깊이 명심하여 어떤 시련이 와도 제 아내와 이 집을 지키는 굳건한 불씨가 되겠습니다. 라며 허리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의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은 나무꾼은 다시금 눈빛에 흔들림 없는 강인한 의지를 불태우며 방 안에 숨어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닫힌 문 너머로 부드럽고 든든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여보, 촌장 어르신의 말씀대로 당신과 내가 굳게 믿고 서로를 의지한다면 저깟 거짓말쟁이들은 한낱 지나가는 비바람에 불과하니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웁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에서 웅크린 채 숨죽여 울고 있던 아내는 남편의 그 진심 어린 위로와 굳센 다짐에 큰 용기를 얻었고 서서히 눈물을 닦아내며 무너졌던 마음의 평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는 촌장 어르신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며 저 촌장 영감탱이도 저 나무꾼 놈에게 단단히 매수당한 것이 틀림없다. 저놈의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입을 막은 것이다. 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이왕 이렇게 된 바에 온 동네에 나쁜 소문을 퍼뜨려 나무꾼 부부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관아의 사또마저 속여서 강제로 문서를 빼앗을 아주 독하고 사악한 계략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굴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가짜 족보와 거짓 문서를 꺼내들며 이것이 우리 가문의 진짜 문서다. 당장 관아로 가서 누구의 것이 진짜인지 명백하게 가려보자. 라고 소리치며 겁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동생이 흔들어대는 정체불명의 가짜 문서와 그들의 거친 협박에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며 수군대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정말로 저 나무꾼 총각이 남의 재산을 훔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닌가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자 시어머니는 입가에 승리의 미소를 비열하게 지으며 내 말이 맞지 않소. 당장 저 집구석을 뒤져서 우리 며느리를 빼내오고 진짜 문서를 되찾아오라. 라며 하인들에게 억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무꾼은 이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모함에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했지만 지금 화를 내며 폭력을 쓴다면 오히려 저 교활한 악당들의 함정에 빠지는 것임을 깨닫고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안방의 방문이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리더니 눈물 자국을 말끔히 지워내고 한결 단호하고 차분해진 표정의 아내가 고운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위풍당당하게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던 조금 전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올곧고 기품 있는 자태로 계단을 내려와 남편의 곁에 굳건하게 섰고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악독한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당당한 등장과 결연한 눈빛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움찔하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고 시끄럽게 떠들던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찬물을 끼얹은 듯 아주 고요하고 싸늘해졌습니다. 아내는 흔들림 없는 맑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당신들은 내가 눈보라 속에서 죽기를 바랐겠지만 하늘이 도와 이 착하고 귀한 서방님을 만나 목숨을 구했으니 이제 당신들과의 질긴 악연은 그날 밤 산속에서 이미 완전히 끊어졌소라고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도 기품 있는 태도와 목소리는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고 촌장 어르신은 며느리의 굳센 용기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여 그녀에게 무언의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인연이 미치더니 기어코 은혜도 모르고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당장 전연을 포박해서 끌고 가라. 라며 발악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내의 결연한 모습에 더욱 힘을 얻은 나무꾼은
아내의 앞을 넓은 어깨로 막아서며 보호하고는 당신들이 아무리 소란을 피우고 억지를 부려도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이 집과 재산은 하늘이 내 아내에게 주신 정당한 축복이오 라고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과 촌장 어르신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우리 부부는 이 모든 억울한 모함과 진실을 조만간 만천하에 투명하게 밝힐 터이니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분들께서 꼭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나무꾼의 눈물 어린 호소는 마을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강하게 울렸고 군중들 사이에서는 하나둘씩 나무꾼 부부를 지지하고 악당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여론이 순식간에 나무꾼 부부 쪽으로 기울고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비겁하게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갈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은 허둥지둥 가짜 문서를 품속에 쑤셔 넣으며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조만간 관아의 사또나리를 대동하여 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정당한 우리 재산을 기어코 되찾아올 거신이 그리 알고 목을 씻고 기다려라 라며 끝까지 비열한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몰려드는 마을 사람들의 거센 야유와 손가락질을 피해 도망치듯 서둘러 가마에 올라타고는 먼지를 뿌리며 쫓기듯이 허겁지겁 그 마을을 빠져나갔고 그제야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악당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나무꾼 부부는 마당에 그대로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듯 난장판이 된 마당을 보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꽉 맞잡았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시며 불씨를 잘 지켜내었으니 참으로 장하네. 저 악당들이 다시 찾아올 테니 단단히 증좌를 준비하여 진실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게나 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남기시고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부는 어르신의 지혜로운 말씀과 험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믿어준 착한 마을 사람들의 깊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과거의 아픈 상처와 악연을 뿌리 뽑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줍고 마당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오늘 당신이 보여준 그 놀라운 용기 덕분에 저 뻔뻔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으니 정말 대단하고 고맙소라며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아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서방님께서 언제나 제 곁을 태산처럼 든든하게 지켜주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저들이 분명히 더 흉악한 계략을 꾸며 다시 들이닥칠 것이니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저들이 다시 나타나 마을 사람들과 관아의 관리를 속이려 들 것에 대비하여 그 누런 종이 문서를 더욱 깊숙하고 안전한 곳에 숨기고 과거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을지 밤새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넓고 화려한 부엌에서는 솥단지에 따뜻한 밥이 모락모락 김을 내며 끓고 있었지만 나무꾼 부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긴장감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우리가 비록 진실하고 떳떳하다 할지라도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간사한 자들의 거짓말에 쉽게 휘둘릴 수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로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숟가락 위에 잘 구워진 생선살을 정성껏 발라 올려주며 하늘은 반드시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니 진지를 든든히 드시고 기운을 내셔야 다가올 싸움에 맞설 수 있습니다. 라며 지혜롭고 현명하게 남편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캄캄하게 깊어가고 기와집 주변으로는 스산하고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스치고 지나갔지만 안방에서 타오르는 작은 호롱불의 따뜻한 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방 안을 훤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촌장 어르신께서 해주신 깊은 가르침을 수백 번 마음속으로 곱씹으며 그 어떤 것엔 비바람과 악랄한 협박이 몰아치더라도 서로를 향한 굳건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든든한 불씨만은 절대 꺼뜨리지 않겠다고 손가락을 걸고 다짐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니 끔찍한 소란과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의 등장으로 인해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나무꾼 부부의 앞날에는 피할 수 없는 커다란 풍랑과 거친 시련이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악독한 시댁 식구들은 그날 창피를 당하고 쫓겨난 이후에도 결코 자신들의 더러운 탐욕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깊고 치졸한 앙심을 품고 나무꾼 부부의 재산을 기어코 빼앗기 위한 교활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밤이 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을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흉악한 왈패들을 많은 돈으로 매수하여 부부의 커다란 기와집 담장 주변을 밤낮으로 은밀하게 감시하도록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왈패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승냥이 떼와 같았고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밤 공기는 그들이 뿜어내는 불길하고 음산한 기운으로 인해 점점 더 차갑고 스산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낮이 되면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장터 한복판이나 동네 우물가에 뻔뻔하게 나타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나무꾼 남편을 모함하는 아주 악의적이고 거짓된 헛소문을 입에 거품을 물고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저 산에서 내려온 무식한 나무꾼 놈이 산적들과 결탁하여 우리 가문의 소중한 며느리를 강제로 납치하고 귀한 재산 문서를 훔쳐간 천하의 몹쓸 도둑놈이오. 라며 억울한 척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가증스러운 거짓말과 정교하게 꾸며낸 모함 때문에 처음에는 굳게 믿었던 일부 순진한 마을 사람들조차도 서서히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심의 씨앗을 품기 시작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동네 주막에 모인 장정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무꾼이 하루아침에 저런 대궐 같은 기와집을 차지한 것은 분명 구린 구석이 있는 게 아닐까라며 조심스럽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소문이라는 것은 언제나 진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자극적으로 사람들의 입과 입을 타고 번져나갔으며 어느새 나무꾼은 순박하고 착한 청년에서 흉악한 납치범이자 재산을 노린 희대의 사기꾼으로 둔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악독한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계획이 순조롭게 먹혀들어가고 있다며 은밀한 방구석에서 서로를 칭찬하며 낄낄거리는 아주 소름 끼치고 악마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억울한 헛소문들은 넓고 고요한 기와집 안채에까지 서서히 스며들어 부부의 평화로운 일상을 조금씩 위협하고 흔들어 놓으려는 듯 아주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나무꾼 남편은 그런 터무니없는 모함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더욱 의연한 태도를 보이며 집안의 하인들을 다독이고 아내의 곁을 바위처럼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마당을 서성이며 불안해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으니 저들이 아무리 지저대도 우리는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우리의 올곧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아내는 자신 때문에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만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일 밤 남몰래 소리 죽여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녀는 서방님, 저 악독한 자들이 뿜어내는 도끼 때문에 애꿎은 당신까지 이토록 큰 고통을 겪게 되니 차라리 제가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서방님을 위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라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꽉 맞잡으며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해놓고 어찌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시오. 당신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삶의 유일한 이유이자 행복이오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하던 밤 부부가 살고 있는 기와집에
높은 뒷담장 너머로 수상하고 은밀한 그림자, 여러 개가 소리 없이 다가와 바싹 엎드리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시댁 식구들에게 두둑한 돈을 받고 매수된 흉악한 왈패들이 부부의 침소에 몰래 숨어들어 그 소중한 재산 문서를 해코지하고 훔쳐내려는 아주 무서운 음모를 실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갈고리가 달린 굵은 밧줄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높은 담장 위로 던져 올렸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담장을 기어오르려는 아주 위험천만하고 간교한 행동을 은밀하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오랫동안 나무를 하며 야생, 짐승들의 작은 움직임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나무꾼, 남편은 자리에 누워서도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하고 바스락거리는 수상한 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곁에서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아내가 깰세라 아주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튼튼한 나무 몽둥이를 손에 꽉 쥐고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겨 뒷마당 쪽으로 은밀하게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장 위를 기어오르려는 검은 그림자들을 발견한 남편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결코 당황하지 않고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철저하게 방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담장을 반쯤 기어오르던 왈패 중 한 명이 실수로 기와장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둔탁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바닥으로 보기 좋게 굴러떨어졌고 그 소리에 마당 한 구석에 묶여있던 크고 사나운 사냥개들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한 개 짖는 소리는 고요하던 저택의 정적을 단숨에 깨뜨렸고 놀란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당황한 왈패들은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허둥지둥 도망칠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 남편은 몽둥이를 들고 호통을 치며 어떤 놈들이 감히 남의 집 담장을 넘어들어 오려 하느냐, 당장게 서지 못할까 라며 호랑이처럼 무섭게 고함을 지르며 뒷담장 쪽으로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사나운 개들이 목줄을 끊을 듯이 덤벼들고 횃불을 든 건장한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오자 혼비백산한 왈패들은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바닥을 기어 담장 구멍을 통해 쥐새끼처럼 재빨리 도망쳐버렸습니다. 쫓아가던 하인들이 그들의 꽁무니를 놓치고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 앞장서서 달려가던 나무꾼 남편의 날카로운 시선에 담장 밑 어두운 풀숲 사이에서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아주 작은 물건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남편은 횃불을 가까이 대고 허리를 굽혀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는데 그것은 아주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작고 묵직한 주머니였으며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금속 같은 것이 들어있는 듯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남편은 호롱불 아래에 앉아 놀라서 깨어난 아내와 함께 마당에서 주운 그 수상한 주머니의 매듭을 아주 조심스럽게 풀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탁자 위로 조심스레 쏟아부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툭 하고 굴러떨어진 것은 바로 옥으로 정교하게 조각된 쌍가락지와 시어머니의 이름이 붉게 찍힌 은밀한 서찰 한 통이었는데 서찰에는 왈패들에게 문서를 훔쳐오라는 끔찍한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쌍가락지를 본 순간 아내는 숨을 헉하고 들이켜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파르르 떨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굵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유를 묻자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락지를 집어들고는 서방님, 이것은 제가 시댁에서 쫓겨나던 그 끔찍한 눈보라 치던 밤에 시어머니가 제 손가락에서 강제로 억지로 빼앗아 갔던 바로 그 가락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그 끔찍하고 잔인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 악독한 사람들이 저를 버리고 이 가락지마저 빼앗아 갔으면서 이제는 이 물건을 왈패들에게 뇌물로 주어 우리를 해치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오열했습니다. 이 옷가락지와 도장이 찍힌 서찰이야말로 시댁 식구들이 아내를 눈밭에 버렸다는 끔찍한 진실과 지금 그들이 왈패들을 사주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었습니다. 모든 진실과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 나무꾼 남편은 끓어오르는 것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튼튼한 나무 탁자를 강하게 내리치며 그 악마 같은 자들이 기어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선을 넘어버렸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마을 사람들을 속여 모함하던 그 악당들의 더럽고 추악한 민낯을 이제야 완벽하게 발가벗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하늘이 내려주셨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마음속으로 뜨거운 감사를 느꼈습니다. 남편은 우는 아내를 품에 꼭 안아주며 이제 울지 마시오. 이 명백한 증좌가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내일 당장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추악한 죗값을 낱낱이 치르게 해줄 것이오. 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무꾼 부부가 툇마루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앞으로의 거사를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을 때 이 집에서 수십 년을 묵묵히 일해온 아주 지혜롭고 충직한 늙은 하인 어르신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하인 어르신은 부부의 굳은 결심을 짐작한 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아주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마님, 진실이라는 것은 아무리 깊은 진흙탕 속에 파묻혀 있어도 맑은 물에 씻어내면 결국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와 같은 법입니다. 라고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이 짧고도 깊은 철학이 담긴 조언은 나무꾼 부부의 마음에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와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주는 아주 신비롭고 강력한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늙은 하인 어르신의 지혜로운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은 나무꾼 부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마을 사람들과 촌장 어르신 그리고 관아의 사또까지 모두 집으로 정식으로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영특하고 발이 넓은 하인들을 마을 곳곳과 관아로 급히 보내어 내일 정오의 나무꾼 부부의 기와집 마당에서 집안의 모든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자리가 있을 터이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라는 정중한 정가를 띄웠습니다. 이 갑작스럽고 당당한 초대장은 헛소문에 흔들리던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했고 시장통과 우물가에서는 내일 도대체 무슨 엄청난 비밀이 밝혀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하루 종일 시끌벅적하게 들썩거렸습니다. 정가를 보낸 후 나무꾼 남편은 품속에 옷가락지와 붉은 도장이 찍힌 서찰을 아주 깊숙이 단단하게 숨기고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가 평소 존경하는 촌장 어르신의 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을 독대한 남편은 엎드려 큰 절을 올린 후 지난밤에 왈패들이 담장을 넘어오려 했던 아찔한 사건과 그들이 떨어뜨리고 가니 결정적이고 끔찍한 증거물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어 어르신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어르신, 저 악당들이 제 아내를 죽이려 했던 증좌가 바로 여기에 있으니 내일 마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진실을 밝힐 때 어르신께서 공명정대한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진심을 다해 호소했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옷가락지와 서찰의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살피시던 촌장 어르신은 분노로 인해 수염을 부르르 떠시며 참으로 천인공노할 짓이로다.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 흉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라며 크게 탄식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나무꾼의 굳게 다문 입술과 결연한 눈빛을 인자하게 바라보시며 걱정하지 말게나 내일 내 지팡이를 짚고 나가서 그 악독한 자들의 거짓된 입을 철저하게 틀어막고 자네 부부의 억울함을 맑은 하늘처럼 시원하게 벗겨주겠네 라고 흔쾌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촌장 어르신의 이토록 든든한 떠닌다 떠닌다닌다 따닌 나무꾼 남편은 떠닌다는 그나무시를 떠닌한다니며 떠닌 하벼운 돈인 것이로 떠닌가 집으로 돌아와 내일의 거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자신들이 매수했던 왈패들이 담장을 넘다가 실패하고 결정적인 증거물까지 질질 흘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은 나무꾼 부부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교활한 웃음을 지으며 드디어 그 천것들이 우리 가문의 헛소문에 겁을 먹고 백기를 들 모양이구나
내일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스스로 문서를 바치고 무릎을 꿇으려는 것이 분명하다. 라며 착각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시동생 역시 가짜 문서를 매만지며 어머니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내일 정오에 아주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당당하게 행차하여 그 커다란 기와집과 밭을 완벽하게 우리 차지로 만들어 버립시다. 라며 달콤한 헛된 망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거사를 치르기로 약속한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기와집의 수많은 하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넓은 앞마당을 아주 물 뿌려가며 깨끗하게 빗질하고 손님들을 맞이할 크고 푹신한 멍석들을 가지런히 깔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촌장 어르신과 관아의 사또, 나리가 앉으실 수 있도록 화려한 병풍을 치고 푹신한 방석을 놓은 상석을 특별히 마련하였으며 혹시 모를 소란에 대비하여 건장한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주변을 철저하게 경계하도록 빈틈없이 배치했습니다. 긴장감과 결연함이 교차하는 마당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아주 고요하고 엄숙했으며 진실이 밝혀질 이 거대한 무대는 마치 한편이 장엄한 연극이 막을 올리기 직전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내가 낡고 초라했던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 아주 단정하고 기품 있는 푸른색 비단, 치마와 저고리를 차려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올려 비녀를 꽂고 옷가락질을 빼앗겼던 빈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오늘로써 내 과거의 모든 끔찍한 악몽과 눈물은 완전히 끝나고 내 남편과 나의 찬란한 새 삶이 진정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읊조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남편은 그런 아내의 기품 있고 당당한 자태를 넋을 잃고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다가가 그녀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오늘 하루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겠노라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르고 약속한 정오가 가까워지자 소문을 듣고 잔뜩 호기심에 부푼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사모 짝을 지어 기와집의 으리으리한 소슬대문을 넘어 넓은 마당으로 구름대처럼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마당에 깔린 멍석 위에 차례대로 자리를 잡고 앉았고 도대체 오늘 무슨 중대한 비밀이 밝혀진다는 것인가? 과연 그 헛소문처럼 나무꾼 총각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진짜 억울한 것인지 오늘 완벽하게 판가름 나겠구먼들 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촌장 어르신께서 지팡이를 짚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하시어 상석에 자리를 잡으셨고 그 뒤를 이어 관아의 포졸들을 대동한 위엄 있는 사또 나리까지 도착하시자 마당의 열기는 더욱더 뜨겁고 엄숙하게 고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을 꽉 채우고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요란하고 거드름 피우는 헛기침 소리와 함께 악독한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아주 화려한 비단옷을 빼입고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뻔뻔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거대한 기와집의 진짜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아래아래 훑어보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고 시어머니는 승리에 도취된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제정신을 차리고 문서를 바치려 자리를 마련했구나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당당한 태도에 진짜 나무꾼이 죄를 지은 것인가 싶어 수군거렸지만 촌장 어르신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 뻔뻔한 악당들을 조용히 내려다보고만 계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기고만장하여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자 마침내 안채에 굳게 닫혀있던 큰 방문이 활짝 열리며 늠름하고 당당한 체격의 나무꾼 남편과 그 곁에서 한 마리 우아한 학처럼 기품을 뽐내는 아내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등장에 시끄럽던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아주 조용하고 고요해졌으며 남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강인한 눈빛으로 사또나리와 촌장 어르신을 향해 정중하게 큰절을 올린 후 천천히 입을 열어
거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 탐욕스럽고 악독한 자들이 쏟아낸 끔찍한 거짓말들을 낱낱이 부수고 하늘이 숨겨둔 진실의 빛을 여러분 앞에 명백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꾼은 마을 사람들을 한 바퀴 빙 둘러보며 아주 호소력 짙고 진실된 목소리로 저자들은 제가 산적과 결탁하여 아내를 납치하고 재산을 훔쳤다는 터무니없고 악랄한 헛소문을 헛들여 우리 부부의 명예를 짓밟고 여러분의 눈을 가리려 했습니다. 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리키며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이니 바로 저 악마 같은 자들이 엄동설 안에 얇은 호적삼 하나만 입힌 채로 가엾은 제 아내를 깊은 산속 눈구덩이에 잔인하게 내다버리고 목숨을 앗아가려 한 진짜 범인들입니다. 라고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그 충격적인 발언에 마당에 앉아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며 아니 저게 무슨 소리인가. 며느리를 눈밭에 버려 죽이려 했다니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로다. 라며 분노와 놀라움 섞인 탄성을 사방에서 터뜨렸습니다. 남편의 거침없고 통쾌한 폭로에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이내 특유의 교활하고 뻔뻔한 연기력을 발휘하여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아주 억울하다는 듯이 대성통곡을 하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저 흉악한 도둑놈이 귀한 우리 재산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량한 시어미를 살인범으로 몰아가며 천벌을 받을 거짓말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부디 저 미친놈의 혀를 뽑아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시옵소서 라며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시동생 역시 소매에서 자신이 위조한 가짜 문서를 펄럭거리며 꺼내들고는 이것이 우리 가문의 정당한 문서요. 저놈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생사람을 잡고 있으니 당장 하옥시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뻔뻔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악당들의 기가 막힌 거짓말과 적반하장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고 우아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서더니 바닥에 뒹구는 시어머니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눈빛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 입을 당장 다무시오. 당신들이 나를 그 캄캄하고 무서운 눈보라 속에 버려두고 돌아서던 그날 밤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를 나는 아직도 뼛속 깊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소.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그토록 한맺히고 결연한 목소리는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고 그녀의 진실된 눈물과 기품 있는 자태 앞에서 시어머니의 천박한 거짓 눈물은 순식간에 아주 초라하고 가소로운 짓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사또나리와 촌장 어르신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저들은 자신들의 끔찍한 죄를 덮기 위해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 거짓말을 하겠지만 하늘은 결코 악인의 편이 아니기에 그들의 죄악을 명백하게 증명할 증좌를 어젯밤 제게 내려주셨습니다. 라고 차분히 선언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무꾼 남편은 품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던 화려한 주머니를 꺼내어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도록 아주 높이 치켜들었고 그 수상한 주머니를 본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감추고 있던 두꺼운 거짓의 장막이 마침내 서서히 거쳐나가고 햇살처럼 밝고 투명한 진실의 시간이 이 넓고 웅장한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릴 모든 완벽한 준비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마당에 모인 수많은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 남편이 손에 꽉 쥐고 있는 저 작은 주머니 속에 도대체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그토록 기고만장하던 악당들이 저렇게 벌벌 떨고 있는지 궁금하여 모두 숨을 죽이고 침을 꿀깍 삼켰습니다. 사또나리 역시 흥미로운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자세를 고쳐 앉으셨고 촌장 어르신은 드디어 억울한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왔음에 아주 흐뭇하고 통쾌한 미소를 지으시며 묵묵히 지팡이를 잡은 손에 힘을 꽉 주셨습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조차 잠시 멈춘 듯한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나무꾼 남편은
천천히 주머니에 매듭을 풀 준비를 했고 악독한 시댁 식구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공포에 휩싸여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만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온 동네 사람들과 관아의 관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한가운데에서 저 악마 같은 자들이 떨어뜨린 결정적인 증거를 낱낱이 공개하여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완벽하게 심판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나무꾼 부부는 그 어떤 위협과 모함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 이 당당하고 찬란한 자리를 만들어냈으며 기와집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짙은 안개 같은 거짓말들이 드디어 맑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기 직전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시선은 오직 당당하게 서 있는 착한 나무꾼의 굳은 손끝만을 조용히 그리고 뜨겁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넓은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에서 나무꾼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화려한 주머니의 매듭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남편의 손끝으로 쏠린 가운데 그는 주머니 속에서 영롱한 초록빛을 발하는 옷가락지 한 쌍과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낡은 서찰 한 통을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남편은 옷가락지를 사또 나리에게 정중히 바치며 나리, 이 가락지는 저 악독한 시어머니가 제 아내를 캄캄한 눈보라 속에 내다버리던 날 밤에 강제로 빼앗아갔던 바로 그 물건이옵니다. 라고 아주 또렷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사또 나리는 옷가락지를 건네받아 요리조리 자세히 살펴보신 후 아주 매서운 눈빛으로 마당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매섭게 노려보았고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덜덜 떨며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무꾼 남편은 촌장 어르신께 그 낡은 서찰을 공손히 올리며 어르신, 어젯밤 저 악당들이 흉악한 왈패들을 매수하여 저희 집 담장을 은밀히 넘어 귀한 문서를 훔쳐오라고 지시한 끔찍한 내용이 이 서찰에 고스란히 적혀 있사옵니다. 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돋보기를 고쳐 쓰시고 서찰을 쫙 펼쳐 그 안에 적힌 비열한 지시사항과 끝부분에 선명하게 찍힌 시어머니의 붉은 도장을 정확히 확인하시고는 크게 분노하시며 지팡이로 땅을 힘껏 내리치셨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수염을 부르르 떠시며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서찰의 추악한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차분하게 낭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서찰에는 밤에 몰래 나무꾼 부부의 안방 침소에 숨어들어 귀한 문서를 강제로 빼앗고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목숨까지 위협하라는 끔찍하고 잔인한 지시가 시어머니의 이름과 함께 아주 노골적으로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낭독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 마당을 가득 채운 수많은 마을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시댁, 식구들의 그 악랄한 음모의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에 찬 함성을 일제히 터뜨렸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향해 뜨거운 비난과 욕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물 앞에서 모든 변명이 막혀버린 시어머니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아이고 사또 나리, 저것은 모두 저 나무꾼 놈이 우리 가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감쪽같이 위조한 가짜 서찰이옵니다. 라며 끝까지 억지를 부렸습니다. 시동생 역시 땀을 뻘뻘 흘리며 그렇사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어찌 저런 흉악한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진짜 증거는 바로 제 품에 있는 이 정당한 문서뿐이옵니다. 라며 자신이 위조해 온 가짜 문서를 황급히 꺼내어 사또 나리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사또 나리는 어리석은 시동생의 가짜 문서를 받아들고는 코웃음을 치며 그 허접한 종이 쪼가리를 한심하다는 듯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또 나리는 관아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문서를 다루어 온 최고의 전문가답게 시동생이 내민 문서를 단 한 번 쓱 훑어보고는 그것이 얼마나 조잡하게 꾸며진 가짜인지 단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사또 나리는 크게 호통을 치며 내 이놈, 관아에 관인이 찍혀있지도 않은 이런 허접한 종이 쪼가리로
감히 관아의 수령을 속이고 하늘을 기만하려 들다니 참으로 방자하고 간 큰 놈이로구나 라고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시동생은 사또나리의 불벼락 같은 호통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이마에서는 굵은 식은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 내리며 자신의 모든 얕은 거짓말이 들통났음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부터 시종일관 침착하고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던 아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품속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비단에 쌓인 진짜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사또나리 앞에 공손히 바쳤습니다. 아내는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나리, 이것이 바로 제 죽은 남편이 저를 위해 남겨준 진짜 문서이며 일전의 선비 어르신과 관아에서도 정식으로 인정받은 바로 그 진품이옵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또나리는 아내가 올린 문서를 건네받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고 그 안에는 정교한 필체와 함께 관아의 붉은 공식 관인이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여러 군데 찍혀 있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문서를 번갈아 비교해 보신 사또나리는 마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크게 헛기침을 하시고는 이것 보아라. 나무꾼 부부가 가진 이 문서야말로 한치의 거짓도 없는 관아의 진짜 문서가 확실하다. 라고 엄숙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또나리의 그 명쾌하고 통쾌한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은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며 일제히 기쁨의 환호성을 내질렀고 나무꾼 부부를 향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반면에 완벽하게 사기극이 들통난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거리도 없이 바닥에 엎드린 채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덜덜 떨며 자신들에게 닥칠 끔찍한 처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주저앉은 시댁 식구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저런 천하의 몹쓸 인간 같으니라고 며느리를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남의 재산까지 탐내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라며 소리 높여 비난했습니다. 어떤 분노한 사람들은 마당 구석에 있는 흙먼지를 한 움큼 쥐어다가 그 뻔뻔한 악당들의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리며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악행에 대한 강한 분노와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평생토록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부터 묵묵히 선행을 베풀며 살아온 나무꾼 부부의 진심이 마침내 거짓을 완벽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통쾌하고 아름다운 순간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부부를 지지하며 악당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나리는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내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거칠게 포박하여 꿇어앉히게 한 뒤 아주 근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그들의 끔찍한 죄를 조목조목 따져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무고한 며느리를 산속에 버려 살인 미수를 저지른 죄, 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가짜 문서를 위조하여 관아를 속인 죄, 그리고 왈패를 사주하여 남의 집에 침입하려 한 아주 무거운 죄를 지었다. 라며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사또나리는 원래대로라면 당장 너희를 하옥하여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마땅하나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니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처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셨습니다. 숨을 죽이고 사또나리의 판결을 기다리던 마당에 아주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또나리는 너희 악당들은 오늘부로 이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이며 만약 다시는 이 근방에 얼씬거리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결단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엄중한 추방 명령에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아이고 사또나리,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며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포졸들은 사또나리의 명령에 따라 거세게 저항하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는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듯이 그들을 기와집 대문 밖으로 사정없이 질질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악독한 시댁,
식구들이 마을 사람들의 거센 야유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대문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과거의 사슬이 드디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벅찬 감격의 눈물이 한 줄기 맑게 흘러내렸고, 곁에 서 있던 나무꾼 남편은 그런 아내의 손을 굳게 맞잡아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은 여보, 이제 모든 끔찍한 악몽은 끝이 났으니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마시오. 하늘이 우리를 도왔고 우리가 굳게 믿었기에 이 찬란한 진실의 빛을 맞이할 수 있었소. 라고 다정하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악당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밖으로 완전히 멀어져 보이지 않게 되자 팽팽하게 당겨졌던 기와집 마당의 긴장감이 마법처럼 스르르 풀리며 아주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그 자리를 부드럽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시며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결국 바른 마음이 거짓을 이겼으니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이로다. 오늘 이 진실을 밝히느라 자네 부부가 참으로 고생이 많았네 라며 나무꾼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사또나리 역시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제 그 누구도 자네 부부의 정당한 권리를 의심하지 못할 터이니 앞으로 이 훌륭한 집에서 두 사람이 오래오래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네라는 덕담을 남기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완벽하게 진실을 알게 되어 그동안 헛소문에 속아 잠시나마 부부를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하며 다가와 우리가 귀가 얇아 못난 오해를 했으니 부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게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나무꾼 부부는 억울함이나 서운함은 조금도 없이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토록 끝까지 남아 진실의 증인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며 깍듯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축하와 위로를 받으며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가슴속의 무거운 응어리가 시원한 봄바람에 깨끗하게 날아가 버리는 듯한 깊고 평온한 해방감을 마음껏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 남편은 큰 소리로 하인들을 불러 모으고는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자, 이제 어두운 일들은 모두 끝이 났으니 솥단지를 크게 걸고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여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들을 대접하 자꾸나 라고 활기차게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은 신이 나서 일제히 예, 마님 하고 우렁차게 대답하며 부엌으로 달려갔고 순식간에 기와집 안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달콤한 떡 찌는 냄새가 진동하며 잔치집 같은 아주 흥겨운 분위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긴장했던 마을 사람들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성껏 말려둔 향긋한 차짚을 꺼내어 따뜻한 물에 우려내고는 아주 예쁜 잔에 담아 촌장 어르신과 사또나리께 먼저 조심스럽게 올려 대접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을 깊이 음미하신 촌장 어르신은 차향기가 이리도 맑고 고운 것을 보니 이 집 안주인의 심성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 알겠구나. 참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맛이로다. 라며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마당 여기저기에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쫄깃한 인절미와 달콤한 시루떡 그리고 시원한 수정과를 쟁반 한가득 담아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넉넉하게 나누어주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달콤한 떡과 따뜻한 차를 나누어 먹는 동안 마당에 가득했던 분노와 긴장의 찌꺼기들은 흔적도 없이 사르르 녹아내렸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교차하는 환하고 평화로운 웃음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났습니다. 이웃에 사는 박물장수 할머니는 커다란 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내가 처음부터 우리 나무꾼 총각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 않았소. 저리 착한 부부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하늘의 이치지. 라며 기분 좋게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김서방도 시원한 수정과를 들이켜며 그러게 말이요. 우리 부락에 이런 훌륭하고 의로운 부자가 생겼으니 앞으로 우리 마을은 굶어 죽는 사람 없이 아주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요.
라며 흐뭇하게 껄껄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무꾼 부부의 마음에 포근한 봄비처럼 촉촉하게 스며들었고,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마을의 중심이자 따뜻한 안식처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마당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떡을 찌느라 분주한 하인들에게 너희들도 그동안 나쁜 자들 때문에 맘고생이 참으로 많았으니 오늘은 이를 조금 쉬고 떡을 배불리 나누어 먹거라 라며 다정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늙은 하인 어르신은 아내의 그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동하며 마님,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는 법이니 이제 우리 집안은 억센 비바람을 견뎌내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섰사옵니다. 라며 허리를 깊이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아내는 충직한 하인들에게 빙그레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남편의 곁에 다소곳이 섰고, 두 사람은 마당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 평화로운 풍경을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붉은 해가 서쪽 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하늘이 아름다운 저녁놀로 곱게 물들기 시작하자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마음의 짐을 벗어던진 마을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부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하며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사또나리도 포졸들을 거느리고 관하로 돌아가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오늘 참으로 뜻깊고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어 고맙네. 내 앞으로도 이 마을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네. 라고 든든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부부는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가 떠나는 손님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배웅을 하였고,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가자 드디어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아주 특별한 하루가 평온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마당이 텅 비고 다시 고요한 정적이 찾아온 저녁 무렵, 넓은 기와집에는 맑고 청아한 바람만이 살랑이며 불어와 처마 끝에 매달린 예쁜 풍경을 건드려 맑고 기분 좋은 소리를 은은하게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깔끔하게 치워놓은 멍석자리만이 남아 오늘 있었던 거대한 사건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집안 곳곳에 스며든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르게 아주 가볍고 투명하며 상쾌한 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부는 빈 마당 한가운데에 나란히 서서 말없이 서로를 부드럽게 끌어안았고, 남편의 넓고 따뜻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아내는 이제야 온전하게 이 거대한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되었다는 포근한 안도감에 아주 깊고 평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여보, 당신이 그 무서운 자들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진실을 말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 소중한 집과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었소. 참으로 고맙고 장하오라며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서 얼굴을 들고 맑은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며 아닙니다. 서방님, 캄캄한 눈밭에서 저를 구해준 것도, 오늘 그 악당들로부터 저를 방패처럼 막아준 것도 모두 당신이니 저는 그저 서방님의 믿음에 보답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거대한 기와집과 산더미 같은 재산도 결코 두 사람의 이 순수하고 굳건한 사랑의 깊이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으며, 그들은 함께 시련을 극복하며 서로의 영혼이 더욱 단단하게 하나로 엮였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호롱불을 밝히고 마주 앉아 오늘 사또나리께서 인정해 주신 그 소중한 진짜 문서를 아주 예쁘고 튼튼한 비단 상자에 정성스럽게 담아 방구석 가장 안전하고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거나 모함을 당할 일은 영원히 사라졌으며, 이 문서는 두 사람의 아픈 과거를 보상해주고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준 아주 고맙고 성스러운 징표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닫힌 비단 상자를 한번 쓰다듬고는 이제 이 문서는 영원히 봉인해두고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하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돌아가 우리 이웃들을 돌보며
이 많은 재산을 아주 값지게 사용하는 일에만 전념합시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 훌륭하고 지혜로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작은 화로에 불을 지피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달콤한 군고구마를 구워오며 산골 초가집 시절의 소박하고 따뜻한 추억을 되살렸습니다. 화려한 기와집 안방에서 구수한 군고구마 냄새가 퍼져나가자 두 사람은 예전 가난했지만 서로만 있으면 마냥 행복했던 그 겨울밤을 떠올리며 마주보고 소리내어 호호 웃었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세상이 그들을 시기하고 끔찍한 시련이 몰아쳐도 그 초가집에서 시작된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라는 굳건한 불씨만 있다면 이 넓은 세상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가장 평화로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영롱하게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대궐 같은 기와집의 지붕 위로 아주 맑고 투명한 은빛 가루를 부드럽게 뿌려내리며 험난한 고비를 넘긴 나무꾼 부부의 새로운 앞날을 따뜻하게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부엉이가 숲의 평화를 알리는 듯 아주 낮고 고요한 소리로 기분 좋게 울어대고 있었고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긴장했던 마음을 스르르 녹여주는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들려왔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완전히 물러간 이 웅장한 집은 마침내 진짜 주인의 온기로 가득 채워져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고 모든 진실이 아주 투명하게 밝혀진 이 깊고도 고요한 밤은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 아름답고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무꾼 부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고 화단에 활짝 피어난 예쁜 꽃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희망과 벅찬 감동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남편은 맑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거친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 하늘이 이토록 맑고 푸르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온갖 시련을 씻어내고 저 하늘처럼 투명해졌으니 앞으로는 오직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소. 라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고 아침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며 이제 이 집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과 진실이 만들어낸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부부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를 보며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콧노래를 부르며 빗자루질을 하고 마당을 쓸었으며 대문 밖으로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도 열린 문틈으로 부부에게 다정하게 손을 흔들며 밝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 총각, 아니 이제는 우리 부락의 든든한 어르신이 되셨구려. 좋은 아침입니다. 라며 웃어 보였고 부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아주며 진실이 밝혀진 후 더욱 돈독해진 이웃들과의 따뜻한 정을 마음껏 만끽했습니다. 악당들이 떠나고 진실이 승리하니 아름다운 마을과 거대한 기와집에는 더 이상 거짓과 슬픔이 머물 자리가 없었으며 오직 부부의 따뜻한 마음과 사람들의 훈훈한 웃음소리만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행복한 일상이 찬란하게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독한 시댁, 식구들이 쫓겨나고 마을을 덮고 있던 지독한 거짓말의 먹구름이 완벽하게 걷히자 산골 마을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따뜻한 아침이 아주 찬란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나무꾼 부부를 향해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시련을 깊이 동정하고 끝까지 진실을 지켜낸 굳센 용기에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아낌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더 이상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불악의 든든한 중심이자 정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고 마을 전체에는 아주 훈훈하고 정겨운 기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모든 소란이 완전히 평정된 후 나무꾼 남편은 아내와 다정하게 마주 앉아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막대한 재산을 굶주리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어야 할 때라고 진지하게 의논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 따뜻하고 훌륭한 생각에 환하게 웃으며 전적으로 동의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집안의 커다란 곡식 창고 문을 활짝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곡식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예전 초가집에서 가난하게 살 때 이웃들이 나누어 주었던 옥수수 한 알과 고구마 한 개의 깊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는 자신들이 수천 배로 갚아주려는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기와집 앞마당에는 매일같이 쌀과 보리를 받아 가려는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났다는 깊은 안도감과 밝은 웃음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났습니다. 곡식을 가득 담은 자루를 지게에 짊어진 김서방은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어르신, 이 귀한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우리 식구들이 올겨울은 배불리 따뜻하게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했습니다. 나무꾼 남편은 김서방의 거친 손을 꽉 잡아주며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었을 뿐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훗날 자네도 여유가 생기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으로 족하네라며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아내는 곡식을 나누어주는 일뿐만 아니라 병이 들어 몸져 누운 가난한 이웃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한의원을 불러 진맥을 받게 하고 값비싼 약재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등 아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눈보라 속에서 추위와 병마에 시달리는 이웃들의 아픔을 결코 남의 일처럼 가볍게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극진한 간호와 정성 덕분에 죽어가던 노인들이 기력을 되찾고 아이들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관음보살이라 부르며 입이 마르도록 칭송하고 깊이 존경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이신 촌장, 어르신은 부부의 끝없는 선행을 묵묵히 지켜보시며 지팡이를 짚고 기와집을 찾아오셔서 아주 흐뭇하고 인자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자네, 부부가 재물에 눈이 멀지 않고 이토록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덕을 베푸니 하늘이 내린 재산이 드디어 진짜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 밝은 빛을 발하는구나 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부는 촌장 어르신의 과분한 칭찬에 쑥스러워하며 저희가 이 마을에서 받은 따뜻한 정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이웃을 보살피며 살겠습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온 마을을 아주 포근하게 감싸고 생명력 넘치는 새싹들이 땅을 뚫고 힘차게 돋아나는 아름다운 계절이 오자 산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시게 번영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가난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들판에 나가 밭을 가는 농부들의 경쾌한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맑은 시냇가에서 아주 즐겁게 물장구를 치며 뛰어놀았습니다. 나무꾼 부부가 넉넉하게 베푼 씨앗과 농기구 덕분에 마을의 농사도 아주 크게 풍년이 들 조짐을 보였으며 집집마다 저녁이면 굴뚝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밥 짓는 연기가 아주 정겹고 아름답게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화창하고 맑은 날 나무꾼 부부는 아주 화려한 가마를 타는 대신 예전처럼 편안한 평상복 차림으로 나란히 손을 잡고 산기슭에 있는 자신들의 옛 낡은 초가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록 지금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살고 있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이 처음 싹트고 가장 춥고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견뎌낸 그 작고 허름한 초가집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당에 잡초가 조금 무성하게 자라있긴 했지만 초가집은 여전히 부부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듯 아주 포근하고 정겨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고 두 사람은 마루에 걸터 앉아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낡은 기둥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여보, 우리가 이 작은 방에서 추운 겨울밤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견뎌내며 봄을 애타게 기다리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참으로 감회가 새롭소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그때는 비록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했지만 서방님과 함께
마주 앉아 나누어 먹던 군고구마의 그 달콤한 맛은 제 평생 결코 잊지 못할 가장 행복한 기억입니다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낡고 조그만 초가집은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거대한 대궐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보물이었으며 그들이 결코 초심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아주 훌륭하고 단단한 마음의 닭과도 같았습니다. 부부는 초가집 앞마당에 자라난 잡초를 정성스럽게 직접 뽑아내고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튼튼하게 고쳐달면서 이 집을 언제라도 다시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로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벼락부자가 되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이 결코 오만해지거나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작고 초라한 초가집에서 배운 사랑과 감사라는 아주 위대한 가치 덕분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초가집을 뒤로하고 다시 산을 내려오면서 앞으로도 영원히 서로를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밤하늘의 맑은 초승달을 향해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무사히 지나가고 산과들이 황금빛으로 아주 아름답게 물드는 풍성한 가을 수확철이 다가오자 나무꾼 부부의 어마어마하게 넓은 논밭에서는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곡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벽가마니가 아주 장관을 이루었고 하인들은 창고에 곡식을 채워 넣느라 밤낮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입가에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그저 즐겁고 환한 미소만이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일꾼들에게 시원하고 달콤한 막걸리와 고기 반찬을 아주 푸짐하게 대접하며 그들의 노고를 깊이 위로했고 올해도 변함없이 수확의 절반을 마을 사람들과 골고루 넉넉하게 나누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풍년의 기쁨을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나무꾼 부부는 마을 한가운데의 넓은 공터에서 사흘 밤낮으로 아주 크고 성대한 가을맞이 잔치를 열어 모두가 배불리 즐기도록 베풀었습니다. 신명나는 풍물패의 꽹과리 소리와 장구 소리가 맑은 가을 하늘 높이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와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가 온 동네를 아주 군침 돌게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당으로 나와 흥겹게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그토록 많은 눈물과 시련을 겪었던 이 산골 마을은 이제 조선 팔도에서 가장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훌륭한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잔치의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아주 흐뭇하게 지켜보던 아내는 남편의 귀에 대고 서방님, 저 사람들의 환한 웃는 얼굴을 보니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고생이 다 눈 녹듯 사라집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당신의 그 맑고 착한 심성이 이 마을 전체를 이렇게 따뜻하고 밝게 변화시킨 것이니 하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진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 보우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옛날 산에서 나무를 하던 시절만큼이나 아주 순수하고 맑았으며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자비심으로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훌륭한 선행과 덕망 높은 삶에 대한 훈훈한 이야기는 결국 관할을 넘어 저 멀리 한양의 임금님 귀에까지 전해졌고 나라에서는 특별히 관리를 파견하여 나무꾼 부부에게 아주 큰 상과 벼슬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 남편은 정중하게 관리를 맞이한 후 저희는 그저 산골 마을의 평범한 촌부에 불과하며 부락 사람들과 오순도순 평화롭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 벼슬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며 아주 겸손하게 거절했습니다. 관리 역시 권력에 전혀 욕심을 내지 않고 오직 이웃과의 평화로운 삶을 선택하는 두 사람의 깊고 훌륭한 성품에 진심으로 크게 감명받으며 그들의 뜻을 존중하여 칭찬만 남기고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저물고 나무잎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자 어느새 귓가를 스치는 바람은 다시 제법 날카롭고 차가워지며 산골 마을에 또 한 번의 깊고 긴 겨울이 서서히 찾아올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끼니 걱정과 추위 걱정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던 나무꾼이었지만 이제는 든든하게 채워진 땔감, 창고와 곡식들을 보며 아주 여유롭고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마을의 불쌍한 고아들과 홀로 사는 늙은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두꺼운 소목과 포근한 이불을 미리 넉넉하게 지어 나누어주며 만반의 월동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마쳤습니다. 어느 고요하고 적막한 겨울밤, 드디어 올해의 첫눈이 캄캄한 하늘을 수놓으며 솜털처럼 아주 가볍고 조용하게 흩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온 세상을 순백에 맑고 깨끗한 하얀 은빛 세상으로 부드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넓고 아늑한 안방의 창문을 살포시 열고 밖을 내다보던 남편은 눈밭을 보며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에도 이렇게 눈이 참으로 많이 내렸는데 오늘 내리는 이 첫눈은 유난히 더 곱고 포근해 보이는구려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곁으로 다가와 창밖의 아름다운 설경을 함께 감상하며 그날의 끔찍하고 차가웠던 눈보라는 저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오늘 내리는 이 맑은 눈은 우리 사랑의 따뜻한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십 칸이 넘는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기와집은 흰눈이 소복하게 쌓여 아주 신비롭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운 수묵화처럼 변했고 마당에 줄지어 서 있는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은 눈꽃을 피워내며 기품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살을 애이는 듯이 매섭고 몹시 차가운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이 거대하고 튼튼한 집안은 틈새 하나 없이 찬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어 집안 하인들조차 따뜻한 방구들에서 편안하게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와집 전체를 감싸고 도는 이 깊고 고요한 평화로움은 그동안 두 사람이 겪었던 수많은 험난한 고난과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아주 값지고 포근한 하늘의 따뜻한 보상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안방의 중앙에는 숯불이 아주 붉고 따뜻하게 타오르는 아름다운 구리 화로가 놓여 있었고 방구들은 너무나도 뜨끈뜨끈하게 데워져 있어서 비단 이불을 덮지 않고 얇은 적삼만 입고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훈훈했습니다. 남편은 쇠꼬챙이로 화로 속의 재를 살살 파헤치더니 아주 커다랗고 달콤한 고구마 몇 개를 쑥 밀어 넣었고 곧이어 방 안에는 구수하고 달착지근한 냄새가 기분 좋게 널리 퍼지기 시작하며 입맛을 다셔지게 만들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상차림과 진수성찬을 질리도록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부자가 되었건만 두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마주 앉아 화로에 소박한 군고구마를 구워 먹는 작고 평범한 시간을 세상에서 제일 즐겁고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아내는 화로 위에 놓인 작은 쇠주전자에서 따뜻하고 향긋하게 잘 우려낸 차를 예쁜 백자 찻잔에 조심스럽게 따라 남편에게 내밀었고 남편은 찻잔의 따스한 온기를 두 손으로 온전히 느끼며 맑은 차를 한 모금 천천히 깊게 음미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늘 낮에 마을 회관의 땔감을 넉넉히 가져다 준 일과 병세가 호전되어 기력을 되찾은 옆집 할머니의 환한 미소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악독한 시댁 식구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끼니를 걱정하는 깊은 한숨 따위는 전혀 없었으며 오직 내일은 어떤 선행을 베풀어 이웃을 기쁘게 할지에 대한 따뜻하고 설레는 기대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아내의 예쁜 손을 자신의 크고 투박한 두 손으로 아주 따뜻하고 다정하게 감싸주며 그윽하고 깊은 눈빛으로 그녀의 맑은 눈망울을 아주 오래도록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처음 업고 눈길을 달릴 때 당신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이렇게 건강하고 고운 자태를 되찾았으니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아주 행복하고 배가 부르오 라고 진심을 담아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아내는 부끄러운 듯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도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이 서방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굳건한 사랑 덕분이니 평생토록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사람을 벼락부자의 꿈으로 들뜨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치명적이고 끔찍한 탐욕과 시기를 불러일으켰던 그 누렇고 낡은 종이 문서는 이제 안방 구석의 튼튼한 비단 상자 안에서 아주 조용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에게 그 종이에 적힌 엄청난 재산과 땅의 크기 따위는 처음부터 그리 중요하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소중하고 값진 것은 그 시련 속에서 단단하게 증명된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굳센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창고보다 서로가 마주보는 이 작은 화로 앞이 수만 배 더 따뜻하고 행복하다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삶의 이치를 이미 완벽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밤이 아주 깊어지면서 바깥에서는 처마 끝에 쌓였던 흰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만이 가끔 고요한 정적을 아주 조심스럽게 깨뜨릴 뿐 그 흔한 산짐승의 울음소리 하나 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바람은 이제 사나운 맹수 같은 매서움을 잃고 문풍지를 아주 가볍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지나가고 있었고 그 미세한 떨림 소리는 마치 평안한 밤을 축복해주는 아주 달콤하고 잔잔한 자장가의 멜로디처럼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촛불도 피곤한 듯 심지를 태우며 가물가물 흔들리기 시작했고 방 안의 따뜻한 공기와 달콤한 군고구마 냄새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고 노곤하게 만들며 기분 좋은 졸음을 서서히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로 속에서 아주 맛있게 잘 익은 뜨거운 고구마를 꺼내어 껍질을 살살 벗긴 후 호호 불어가며 아내의 입에 다정하게 넣어주었고 아내는 뜨거워하면서도 아주 맛있게 고구마를 오물거리며 화난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흔들리는 촛불을 타고 방 안의 벽면에서 하나로 다정하게 겹쳐졌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아주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었고 이 웅장하고 넓은 기와집 안에서 그들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장 완벽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서 완전히 녹아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서로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깊고 진실한 마음만이 이 커다란 방 안을 아주 꽉 채우고 넘쳐 흘렀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드는 맑고 푸른 달빛은 방바닥을 은은하게 비추며 밤의 정취를 더욱 깊고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고 두 사람은 이 평화로운 고요함이 깨지는 것이 아쉬운 듯 아주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릎을 베고 편안하게 누워 눈을 살며시 감았고 남편은 아내의 비단결 같은 고운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넉넉하고 아주 평안한 표정으로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험난했던 시련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처럼 단단하고 굳건한 평화가 찾아온 것을 감사하며 그들은 다가올 수많은 내일도 서로의 손을 잡고 아주 당당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겠노라 무언의 다짐을 깊게 새겼습니다.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눈 내리는 겨울밤은 그렇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느리고 고요하게 그리고 한없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세상의 모든 시름을 덮어주며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탐욕을 이겨낸 착하고 올바른 자들에게 하늘이 내린 이 완벽한 평온함은 소미불처럼 아주 두껍고 안락하여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뾰족했던 마음조차도 아주 둥글고 부드럽게 녹여주기에 충분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는 제자리를 찾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고 따뜻한 화로 곁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맑고 고운 숨소리만이 이 고요한 밤에 훌륭한 자장가가 되어 온 세상을 평화롭게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새근새근 맑고 아주 고른 숨을 내쉬며 깊고 단잠에 빠져들자 곁에서 지켜보던 나무꾼 남편은 따뜻하고 푹신한 비단 이불을 아내의 어깨 위로 아주 조심스럽고 포근하게 끌어 덮어주었습니다. 남편은 곤히 잠든 아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아주 넉넉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고 방 안의 호롱불을 살짝 줄인 뒤 창밖으로 소리 없이 내리는 하얀 눈송이들을 아주 평온한 눈빛으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친 풍파와 시끄러운 소음들은 이 튼튼한 기와집 밖의 하얀 눈보라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 이제 부부의 앞날에는 오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포근한 평화만이
영원토록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진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그 어떤 험한 태풍이 몰아쳐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법이니 우리도 마음속에 아주 착하고 따뜻한 불씨 하나씩은 꼭 안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밤이 늦었으니 밖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눈보라 걱정은 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훌훌 날려 보내시고 착한 나무꾼 부부가 덮고 있는 저 푹신하고 아주 따스한 비단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간 것처럼 편안하게 두 눈을 감아보시지요. 우리 착한 서방님, 고은각시님, 이제 아무런 걱정 근심일랑 모두 내려놓고 이 포근하고 따뜻한 밤의 품에 안겨 아주 푹 깊고 달콤한 잠자리에 드시구려.